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병화, 병화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인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바로 이제 묘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은 인월과 마찬가지로 봄입니다. 봄은 당연히 나무가 등령하는 때입니다. 등령했다, 사령했다, 뭐 등등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모든 사주에서 채와 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채가 되는 것은 전부 계절입니다. 채는 계절이다. 계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계절은 아무리 어떤 옆에서 그 계절, 쉽게 얘기하면 월지인데 월지를 아무리 극을 한다든가 형충파를 당해도 계절은 어지간해서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주에서 계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사주는 계절학입니다. 이 계절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주에 어디까지나 그릇을 볼 때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주 상담은 이 그릇을 설명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담자, 상담 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그리고 1년 1년의 세운의 문제 등 많은 부분의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공무원 9급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되겠느냐? 합격이 되는가? 이거는 무슨 질문인가 아니면 이 사주 원국, 그릇의 크기에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주가 우리가 보통 9급 정도 공무원 시험을 친다면 얼핏 봤을 때 사주가 관이 없는 무관 사주도 공무원에 합격해서 잘 다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 또 실제로 사주가 실제 사주 그릇상 팔자상으로 공무원 되기는 좀 힘든 팔자 같은데 또 실제 공무원을 한다거나 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사주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 사주는 공무원이 못돼,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이 합격이 되고 안 된 여부는 곧 1년의 세운의 문제입니다. 세운의 문제. 그래서 1년에 관련된 그 세운, 매년 이 사람이 받는 그 1년의 운세라고 쉽게 얘기하게 되는데 1년의 운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파악을 해서 또 실제로 합격이 되는지 불합격이 되는지 100% 맞힐 수는 없습니다만 10명이 방문했을 경우 그래도 8명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게 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묘월 병화, 곧 병화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병화에 한번 그릇을 보는 겁니다. 이 병화가 진짜 큰 대국을 이룰 수 있는 큰 병화인지 큰 부귀를 한번 논해볼 수 있는 병화인지 그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는 이제 많은 질문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공무원이 합격이 되겠는가? 올해 내가 커피숍을 오픈할 건데 내 돈을 들여서 장사가 잘 되는가? 이런 질문이 곧 이제 세운의 질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상담을 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세운에서 그냥 재운이 오게 되면 100%는 아닙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세운에서 재운이 오게 되면 보통 철학 하시는 분들은 장사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많이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한테 오신 상담을 받으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재운이 온다고 해서
남자 같은 경우 결혼이 되고 또 돈이 들어오니까 사업이 된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아니면 올해 이사를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 이런 게 다 세운의 질문인데 이런 거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한 달 전인가 저한테 상담하신 분도 보통은 저도 예전에 이제 사주를 처음 배울 때는 보통 뭐 반환살 방향, 그 다음에 삼살 방향, 대장군 방향, 이게 저는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근데 실제 사주를 공부해 보게 되면 전혀 이사 방향도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는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격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질문들 외에도 궁합에 관련된 문제, 이 남자와 또는 이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궁합에 관련된 질문들도 실제 잘 풀어줘야만이 이런 게 실제 사주 상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큰 그릇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병화가, 특히 묘월의 병화가 어떨 경우에 크나큰 인물을 가진 글자가 되고 큰 그릇을 가지고 또 좋은 사주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지를 학습하는 지금 목적입니다. 자, 일단 묘목입니다. 묘월입니다. 묘월의 병화. 월지에 이제 묘목이 있는 경우인데 쉽게 얘기하면 병화는 우주의 주제자이면서 십간 중에서 가장 자비심이 큽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태양은 만물을 키우고 살찌웁니다. 태양이 없이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한 것도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태양은 반드시 사주 팔자 내에서 목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무를 키우는 본연의 천명, 본연의 인물을 갖고 태어난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인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성실히 잘 수행했을 경우 인생에서 큰 복록, 큰 재산, 명예가 쥐어질 겁니다. 헌데 이 병화가 목이라는 인자가 사주에 있는데 이 목이 상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상처나 극을 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여곡절이 뭐냐면 사업 실패 또는 이혼 또는 부도 또는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이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고통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주든지, 특히 병화 일간인 사주들은 목이 잘 살아있어야만이 전부 다 이런 사주들 귀한 사주가 되고, 귀하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게 사주라는 게 옛날의 학문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공무원이나 이런 관록을 먹는 사주가 됩니다. 실제 뭐 공무원이나 관록이 안 돼도 요새는 재물복이 있게 되면 그걸 또한 좋은 사주로 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병화가 목이 잘 살아있는 사주가 일단 좋고 귀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을 살리는 글자는 또 과연 무엇인가? 또는 목을 상처 입히는 글자는 또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을 살리는 글자는 좋은 토양입니다. 좋은 토양, 진토, 축토가 대표적인 토겠죠. 천간으로는 무토, 또 기토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좋은 토양만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이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토, 거기에 반드시 물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은 가급적 일단
지지에 있는 게 좋다 라고 개념을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단 10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청간에 물이 투과된 경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개수를 제가 예를 들게 되는데,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루가 되어 하늘에서 내린 비나 우루가 되어서 이 태양의 빛을 가립니다. 이럴 경우 이 개수를 그치게 하는 글자, 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비를 멈추는 글자가 있게 되면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100%라는 게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물은 땅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무가 천간에 뜨게 되면, 천간에 뜰 경우 천간에서 이 나무를 상처를 입히면 안 되고, 또한 나무가 만약에 지지에 있는 경우 이 지지에서 목이 잘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 입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 70% 이상, 글쎄요, 대부분의 사주가 나무가 전부 상처 있고 뿌리가 약하고 그런 사주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지만 그래도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상처를 입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대한 강약의 구분을 잘 해야만이 사주가 일단 좋은 사주가 됩니다. 또한 병화인 일간 자체는 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지에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 뿌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병화뿐만 아니고 모든 일간, 여기에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켜서 모든 청간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단 일간이나 청간이 희신일 경우에 뿌리가 있어야 되지, 흉신인데 뿌리가 있으면 그거는 크게 당하는 사주가 됩니다. 더 아주 불리한 사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좀 약간 추상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요런 한번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를 살리고 좋게 하는 글자는 무엇인가? 천간에서는 간목, 을목이 무조건 다 희신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기 때문에 나무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 잘하면 간목한테는 열매가 생기고 을목한테는 꽃과 향기, 꽃이 열리고 또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에서 봤을 때는 간목과 을목이 이것이 곧 재산이 되고 이 병화의 임무글자가 되기 때문에 천간의 간목과 을목은 무조건 희신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단 살아있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목이 천간에 뜨긴 떴는데 간목이 죽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간목이 상처 입었다. 극을 당했다. 극을 당한 상태에서 천간에 떴다. 이거는 거의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한 50%가 50% 이상이 복과 덕이 감소됐다고 봤습니다. 심하면 100%도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으면 마이너스 1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마이너스 100%인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처 입자로 천간에 떠버리면 이거는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예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 팔자는 미래 예측이고 이 사람이 이 천간, 특히 사주 팔자지만 천간의 내자죠. 천간 내자의 모양에 따라 반드시 이대로 행동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일을 저지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주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018년도인가요? 뭐 36만 명이 출산했다고 하는데 이 36만 명을 365일로 나누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주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60명이 사주가 같더라고요. 60명의 모든 사주가 천간 내자 모양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만약에 사주 모양대로 살아버리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단 이 모양대로 안 사는 사람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주는. 그래서 100% 단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간목이 성체 있는 지금 해석을 했는데 자, 이 병화가 이렇게 이제 월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월간 간목 대신에 을목을 봤다. 또는 뭐 병화를 본다, 정화를 본다, 무토를 본다, 기토를 본다, 경금을 본다, 신금, 임, 개 이렇게 당연히 10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거는 지금 월간에 올 수 있는 가지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병화가 간목을 본다. 나무를 키우니까 좋은 겁니다. 이건 100% 희신입니다. 이게 좋은 글자죠. 을목도 당연히 희신이고 용신입니다. 왜? 병화가 을목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병화가 이제 병화를 보는 경우 또는 병화가 정화를 보는 경우 또는 무토나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를 보는 경우가 해석이 묘하게 흘러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연간의 글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월간에 있는 글자는 영향을 일간한테 미치고 연간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미치는 영향 그게 월간이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글자인 연간과 일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그릇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사주가 항상 천간 내자나 또는 지지 내자 합해서 팔자를 전체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지 이 팔자를 전체 보지 않는 이상 사주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많은 과오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했냐면 나무인 간목, 을목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인 간목과 을목을 이 병화가 키워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글자가 무엇인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방해 글자들, 목을 싫어하는 글자들, 나는 나무 자라는 게 싫어. 이 글자가 대표적인 게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투간이 되게 되면 이게 곧 병이 투간이 된 거고 병은 귀신으로서 사주의 그릇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병화일간을 해석하지만 간목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는데 여기에 갑에 이 사주가 재밌는 사주인데 이제 지금 병화 원래 예를 좀 들어야 되지만 간목에는 경호월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시는 것일 것이고 이런 사주가 뭐냐면 나무인 간목을 경금이 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키워야 되는 계절에 경금이 딱 천간에 투간이 돼서 나무를 상처 입히고 극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으니 이 사주는 반드시 흉한팔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의 사주입니다. 아주 잘 알죠.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흉한팔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주와 똑같은 사주가 60명 있는데 문제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흉활팔자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첫째, 사업이나 뭐 자영업도 해당이 되겠죠. 일을 자꾸 벌리는 사람들, 벌려서 큰 돈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이게 흉한팔자가 돼서 100% 고생합니다. 이거. 그런데 사업이나 자영업이 아니고 남 밑에서 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 아니면 공직에서 공무원 9급을 공부해서 뭐 공무원이 됐다. 이런 사람들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나무인 갑을목을 방해하는 글자, 목을 싫어하는 글자는 이 경금이 제일 싫어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목을 싫어하는 글자 경금이다. 그럼 경금만 있느냐? 병화 옆에 또 하나의 병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 병화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완전 병화는 본시 자비심이 강해서 생명인 목을 살리는 존재지만 병화가 두 개 떠버리면 이거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그래서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수의 글자가 없게 되면 아주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제가 잘하는데 나침판 없는 인생입니다. 이거 제가 이런 사주도 실제로 알고 있고, 이 병화는 무조건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글자도 두 개면 그릇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이 목을 상처 입히는 글자가 경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병화, 이것만 있느냐? 당연히 신금도 있을 겁니다. 신금도 같은 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화가 목을 싫어하는데 방해하는 대표적인 글자가 이 개수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아주 이게 심술쟁이입니다. 이게 심술쟁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천간으로는 이런 이제 글자들이 대표적으로 목에라는 생명을 없애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글자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지를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럼 지지에서는 어떤 글자들이 이 목이라는 생명을 극을 하고 들어오는가? 대표적인 게 뭐 신금, 인신충으로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하겠죠. 신금 또는 묘유충, 묘금, 신금, 묘금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신금하고 묘금만 죄송합니다. 신금, 유금이죠. 제가 유튜브 강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신금, 유금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글자가 뭐가 있느냐? 이 술토나 축토. 축토는 상처를 입힌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의 자갈이 들어가 있는 토양, 또는 철분이 함유된 땅, 뭐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축토나 술토가 좋은 작용을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되는 작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월지 여기에 지지 나머지 3개 글자에 의해서 그 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술토나 축토는 항상 양면성을 띤 토양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축토가 있을 경우 대운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재물복이나 사주의 그릇이 많이 다운이 되게 되고 또 이 축토가 필요한 계절로 가게 되면 또 사주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하질 않습니다. 자, 이런 글자들이 대표적으로 나무의 성질을 죽이는 글자들인데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까요? 대표적인 게 나무가 인목이 있는데 인목을 죽이는 글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 인호합으로 나무의 뿌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오화만 그러느냐? 또 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토도 역시나 인목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묘목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묘목도 당연히 이제 유금이 들어오면 상처를 입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술토가 있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묘술 합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상처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 술토가 사주 내에서 쓰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주의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아하, 술토도 이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작용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술토 속에 이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떨 때 상처를 입냐면 술토 속에 있는 정화나 신금이 그 좋은 쪽으로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할 때가 있고 나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세운이나 대운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이때 그 해석은 각각 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나무를 상처 입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통보감에 이런 사주가 있길래 잠깐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이 사주 보면 어떤가요? 이게 여자 사주인데, 이 사주는 딱 보자마자 그냥 이혼 사주라고 대표적으로 그냥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주는 그냥 100% 이혼 사주입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치고 갑니다. 만약에 이혼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말이 있죠. 살아도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없습니다. 이 사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양, 자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묘월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목이라고 하는 계절에 병화가 이 묘목을 키워야 됩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땅이 없습니다. 이 사주가. 그러면 여기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 정도야 저도 알죠. 하지만 땅은 있으나 이 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나무인 목을 심고 씌울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묘월의 병화로 태어나서 나무인 목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벌써 이게 자체가 이 여명은 살면서 우여곡절을 반드시 겪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게 남편에 대한 남편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남편복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간에 저 병신합이 두 개나 있죠. 그리고 저 병신합이 되게 아주 안 좋은 합입니다. 이 묘월의 병화가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신금에 합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사주라고 합니다. 제 갈 길을 가지 못한다. 사람이 인간으로 살면서 자기 앞길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꿈과 희망이 약하다. 큰 그릇을 형성할 수 없다. 큰 돈을 벌 수가 없죠. 큰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병화가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 술토라는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술토라는 땅이 아무리 심어봐야 묘목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은 물론 지장간에 있질 않고 이제 지지에 있는데, 지지에 있는 것도 나무로 보긴 합니다. 천간보다는 못하지만 이 묘목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딱 사주를 봤을 때 자랄 수가 없다. 왜? 이 신금이라고 하는 돌이 이 묘목을 딱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목 자체가 나타났으나 그 목이 생명을 다할 수 없는 목이 되었기 때문에 목은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사주다.
생명이 없는 사주는 인생이 편탄치가 않다. 뭐 이 정도로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이 사주를 가지고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으나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봐볼까요? 이 사주도 역시나 이제 그 공통보감에서 제가 본 사주인데, 이 사주하고 이 사주는 많이 비슷하지만 이 월간의 글자와 연간의 글자가 다릅니다. 이 개수는 병화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정화한테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이럴 때 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양쪽에 재가 있는 상황에서 병신 합이 되어 있는 구조고, 이 사주는 개수라는 구름이 있는 상황에서 병실함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머리는 누가 좋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장 다녀서 월급 받고 잘 다니겠는가, 남 밑에서 지시 잘 받고 그런 직장 생활을 잘 하겠는가, 아니면 일찌감치 자신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이나 사업적인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장사 사업가의 길을 가겠는가. 일단 이 사주는 100%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화가 이 묘목이 아까는 술토가 두 개가 있어서 이 술토라는 땅에 제가 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대신에 그래도 축토라도 있습니다. 축토가 있게 되면 무조건 심습니다. 다만 이 축토가 대운이나 대운에 따라서 좋은 작용을 할 경우 이 묘목이 살아나는 구조를 갖게 되면 괜찮은 겁니다. 천간에 떠서 간다든가. 그리고 이 합도 원래는 불길한 합은 맞습니다. 이 불길하다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조선시대 관료적 사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관리의 길을 안 갈 것이다. 장사, 사업. 이게 뭐 옛날로 치면 산업공상인데 공상이 팔자라고 보는 겁니다. 농공상 정도 될까요? 선비 글자는 뭐 선비는 못 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요사주는 이 개수를 멀리하고 병화와 합을 했기 때문에 사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릇을 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좋은 팔자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어떤 글자가 왔다면 사주가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 이제 여기에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이게 신금이 아니고 뭐 경금이든지 하여튼 이 신묘시만 안 되면 됩니다. 이 병화가. 그리고 월간에 어떤 하나의 글자만 왔을 경우 사주가 제가 예전에 이제 검사까지 하는 뭐 그런 사주의 형태와 좀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 요거를 뭐 천합지합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병자의 신묘가 뭐 천합지형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황음주색, 옛날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황음주색으로 패망하는 사주다. 이런 책들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것과도 크게 요 사주가 지금 곤명이지만 만약에 건명이었다면 남자였다면 저는 요 말이 맞다라고 황음주색으로 패망한다. 그런 대표적인 남자가 갖고 있는 사주 형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합이 많은 사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합이 많은 사주의 특징. 합이 많은 사주의 특징. 특히 천간에 병신합이 있는 경우 병화가 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병화가 전혀 병화인 태양답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이 태양답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떨지 이게 어느 정도는 눈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담이 원활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두서없이 강의를 한 감이 있는데 제 스타일이 좀 원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주의 지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편한 마음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진월의 병화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